지난주 국회에선 7년 만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한국당은 장외 투쟁 중입니다. 그 사이 추경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이고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홍익표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했는데요. 네. 이 한국당을 다시 국회로 데리고 와야만 이 법안 심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심의 기간을 줄여야지 내년 총선에 아마 적용이 가능할 텐데 만만치 않겠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예. 여야가 함께 선거법을 확정지어야 되는 예.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최대 절차를 밟으면 그 상임위에서 180일, 예. 그다음에 법사위 90일, 그다음에 본회의 60일이 있는데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안건 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예. 180일을 9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죠. 여상규 그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한다면 예. 90일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본회의에는 의장이 부의와 함께 바로 즉시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한 270일, 한 90일, 한 180일 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후면 그 패스트트랙의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조금이라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 더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공수처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내일 귀국을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검찰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 그 반대나 부정적 의견을 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검찰도 좀 되돌아봐야 될 문제는 공수처 문제나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한 70% 이상이 이 제도에 찬성을 하고 뭔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형 개혁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이러한 요구, 그다음에 국회가 그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하는데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 두 분이 네. 조금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조홍천, 금태섭 의원인데요. 여권 지지층 비난이 거센 모양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법조인 출신이고 원칙과 소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당인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의 입장이 또 있거든요. 두 분은 지금까지 개인의 입장이 있었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예. 예.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안도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 통과가 되면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든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몇 개가 줄어들 거란 추정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의석수를 그대로 하지 말고 예.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점점 더 이 논란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현재 국민적 요구가 300석을 초과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생각과 이제 국민의 의식이 좀 다른데요. 전문가들은 도리어 의석수를 좀 늘려서 최소한 360석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또 국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추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는 300석 이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과정에서 300석을 넘겨서 의석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법안 범위 내에서 의석수를 다소 축소 조정하는 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
국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둔 채 네. 의원 수만 좀 늘리는 방안 그런 거는 검토가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보좌진 수를 지금보다 한두 명 줄인다든지, 뭐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 몸싸움 때문에 이 상대 당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여야 의원들이 수십 명에 달해요. 네. 한국당이 물론 뭐 훨씬 많지만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네. 만약에 정치권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뭐가 왜 고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고발돼 있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부터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 충분히 검찰에 나가서 저를 기회가 되면 소명할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인지에서 이미 수사가 들어갔고 또 고발돼 있는 상태고요. 국민들께서는 이 국회가 7년 만에 다시 과거의 모습, 몸싸움하고 구태국회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 법이 어설프게 적용된다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히 이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몸싸움이라든지 또는 이 격렬하게 회의를 고의로 그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뭔가 원칙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복도에서 몸싸움 한 거는 뭐 증거도 봐야 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뭐 그 의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여전히 그거는 조금 더 논란의 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중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요. 첫 번째는 의안가를 불법 점거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안가라는 건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법안을 팩스를 통해서 또는 직접 제출하는데 그거를 문을 잠그고 안에서 그 직원들까지 같이 감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안가를 점거했던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분들은 이번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최이배 의원실을 불법 점거했던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최이배 의원이 거의 한 6시간 가까이 감금돼 있고 112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이후에 풀어주긴 했지만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 감금죄에 해당돼서 그다음에 의사진행 방해를 실질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하게 다룰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또 지금 예.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오니까 이제 민주당 해산도 맞불 청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현재 이제 지지율 차이에 비해서 이 청원 동의자 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국당에서는 뭐 음모론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뭐 정당 해산이 예.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통해서 정당이 해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거고요. 다만 민심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불법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이번 기회에 엄하게 법의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은 반복돼서는 서로 그 정치 혐오증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저 국회에서 가급적 여야가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와대 게시판과 관련돼서 정영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무슨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을 매우 사실상 모독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국회가 빨리 이 패스트트랙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